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 6월평가 25번, 28번 과학기술 지문 한번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아주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인데요. 뭐 굳이 나누자면 기술 지문에 더 가까운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 지문은 주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보통이고요. 자, 이 해결을 할 때 그 방법을 과학기술로, 그죠? 기술로 전개해 보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가,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가,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볼까요?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이러네요. 자, 다른 사람 아니고 일반 사용자가 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손의 미세한 떨림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요. 또 걷거나 뛰어 그러면서 식별하기 힘든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 그래서 이제 요런 흔들림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우리가 필요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름하여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는 개념어라는 거죠. 자, 항상 개념어에는 네모칸 치는 버릇 꼭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광학적 기술이 있고요. 자, 이 광학적 기술을 간단하게 정의를 한 게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인데, 바로 빛을 이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한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기술이고 여기는 광학적 기술 해서 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의 차이점이 또 있겠죠. 네, 자, 뒤에 전개가 될 거고요.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제 OI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OIS 기술을 이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구성 요소가 또 나와요. 구성 요소를 괜히 보여줄까요? 아니겠죠.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보여주겠죠, 그죠? 그러면 각각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자, 이런 영향 관계가 또 제시가 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당연히 문제로 출제될 확률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로 구성된다. 자, 아니나 달러 바로 렌즈 모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네, 자, 뭐가 있나 봤더니 보정용 렌즈를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 하나의 렌즈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렌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개냐 아니냐 이런 것도 역시 선지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찾아서 설치력 발휘해가지고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에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가 저장 매체의 영상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특수한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카메라의 카메라의 원리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챙겨놔야 돼요. 요걸 가지고서는 무슨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나왔을 때는 여기 원리가 있구나 라고 표시를 딱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리 얘기를 물어보는 선지나 문제가 나오면 여기 와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런 인과가 충족이 된다면 이미지 센서의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미지 센서의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할 수 있다. 즉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자,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해결사 OIS 기술이 작동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이로 센서가,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나왔었죠? 자이로 센서가 나왔었는데, 자,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자,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카메라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 그리고 그걸로 해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까지가 자이로 센서가 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계속 볼게요.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그래요. 자, 자이로 센서가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을 했고요. 방향이랑 속도를. 자, 이 제어 장치가 이번엔 뭐 한다고요?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시험지 본문에 있는 것만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해 준 것만큼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든 이해를 하든 해줘야 되고요. 그 밖의 얘기들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자, 보이스 코일 모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요것도 뭔가 역할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자, 보이스 코일 모터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냐? 일단은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아요. 자,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그래서 요거 포함해서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대요. 자, 위치는 중앙, 그리고 그 렌즈 주위에 코일하고 자석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카메라가 흔들려. 역시나 문제 상황 발생한 거죠.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의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써 있는 것끼리의 관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써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제어 장치에 의해서 뭐가? 이 코일의 전류가 흘러. 그래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거죠. 아, 이 비례는 왜 동그라미 쳤냐면 요새 이 비례 반비례 비율 이런 건 상당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써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게 그렇게 생기는지 설명을 안 했으면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 거. 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자, 이건 과학 시험이 아니니까요. 자,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된대요. 자, 렌즈 이동을 왜 했어?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상쇄하려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죠. 아까 어떻게? 흔들렸어, 그죠?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일의 전류를 흘렸고, 자기장과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생겼고, 자, 이게 렌즈를 이동시켰고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상이 유지된다는 거. 자, 방법이 역시 제시가 된 거죠. 솔루션,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출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또 한편 어떻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문단에 요 이미지 센서 움직여서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설명이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볼까요? 자, 여기는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자,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자, OIS 기술이 손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OIS 기술을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나 했더니 한계가 있다 그러죠. 어떤 한계? 이동 범위, 렌즈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고 합니다. 자, 역시 어떤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군요. 자,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끝? 하고 끝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 하나 끝났고, 이번에는 이
OIS 기술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기술.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또 전개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출제가 될 거라는 거 뭐 다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해서 DIS 기술이라고 있대요. D가 아마 뭐 디지털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DIS 기술은 촬영 후에, 그렇습니다.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특히나 어떨 때 역동적인 상황에 잘 듣는다. 자,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뒤, 자, 벌써 방법 들어갔죠, 그죠? 어떻게? 자, 이미 촬영된 동영상이 있는데요. 자, 얘를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의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대요. 네, 뭐 말이 어렵습니다. 자, 프레임 단위로 나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그리고 그 연속된 프레임 간의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답니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 또 이제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추정을 하는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역시 또 방법 사용입니다. 방법은 항상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 형식으로든 무조건 나옵니다. 뭐 선지 하나만 차지할 수도 있고 아예 단독으로 무슨 예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어쨌든 방법은 이 특히나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확인한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자, 읽을 때 꼼꼼하게 이해해 주는 것이 좋다. 네, 느리게 풀란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해라. 한 번에 이해해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라. 그럼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데?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특징점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샤프가 부러졌네요. 자,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그리고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특징점 이용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 볼까요? 먼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찾고, 자, 그렇대요. 먼저는 첫 번째니까 1번 K1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찾고, 그 다음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을 찾는다. 두 번째,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얘랑 이제 뭐 비교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계산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랑 저기랑 같은 특징점인데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계산을 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해서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예. 자, 그러나 하면서 전환하고 있네요.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래요.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자, 역시 비례 나왔잖아요, 그죠? 비례 반비례. 자, 그렇습니다. 늘어날수록 늘어나니까 이제 비례겠죠. 요런 포인트 요새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이렇게 되죠. 자, 영상을 회전하는 조건이 생겼어. 자, 그렇다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대요. 자, 잘라내면 크기가 작아지는데, 자,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자, 만약에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고 한대요. 유지하려고 하면 화질은 어떻게 된다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일반적인 과학기술 지문, 즉 문제와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테크놀로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한계점이 있으면 그 한계점을 또 어떤 기술로 극복할 것이냐, 요런 얘기가 이
과학기술 지문인데 아주 일반적인 과학기술 지문과 똑같이 생긴 그런 지문이 요번에 6월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수능에서도 아마 이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요 문제풀이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